끔찍한 악몽 같았던 밤이었습니다.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비상계엄 사태.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파장은 어디까지이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배재대 최우택 교수, 단국대 이희성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담한 대담 오랜만에 뵙는데 자 먼저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최대 미스테리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왜 했을까? 글쎄요. 지금 뭐 전원에 의하면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정말 더 황당하죠. 네. 이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야당 탓, 전 정권 탓. 네. 이번에도 뭐 내가 계엄한 것도 야당 탓.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해명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쯤 있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또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해명이라는 것이 뭐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오해를 부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입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러한 엄중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왜 했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지키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계엄을 했던 심야의 그 날짜를 보면은 다음 날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지금 해명보다는 야당을 탓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엄중한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긴장감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상당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현 정부 출범 이래 22건의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고요. 또 22대 들어와서 10건의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사사건건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딴지를 걸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손발을 다 묶이니까 도저히 나 대통령 못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선언문에도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런 탄핵소추가 너무 많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뭐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지금 묶어놓으니까 도저히 뭐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지금 감액하겠다고 좀 결정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을 한번 흔들어서 이 국면을 좀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1세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이 사실은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는 일거에 이뤄낸 그런 전 세계적인 모범적인 국가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를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인사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야당은 원래 딴지를 거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로 풀고 협상을 하라는 게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전시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해서 기본권을 다 억압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정신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민주당이 탄핵안,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탄핵안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8표가 모자라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름대로 지금 이제 탄핵안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 교수님 그러면 이탈표가 안 나올 것이다. 이탈표가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의
그다음 그 후가 네.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큰 모험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안. 국민 눈높이하고 상식선에서 좀 네.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결정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게 지금 네. 현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통령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빠르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 필요한 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파들이 있어요. 있죠. 예. 저는 이거는 당리당략에 의한 어떤 표싸움, 표대결이 아니라 네, 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로 보인다. 예,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살짝 여쭤볼게요. 그럼 윤 대통령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네.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의 네. 전문가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위법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법리 적용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도 네. 지금 특별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 저는 내란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 교수님은 뭐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헌재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이것을 지금 네네. 판결할 수 있는 네네. 지금 이제 구성원들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우리가 이제 9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6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7분이 최소 필요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헌재에서 이것을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헌재 가서 한번 예. 또 이제 걸림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국회 추천에서 지금 3인이 추천이 안 돼서 6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제 얘기 나온 게 이제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지금 2인 추천 올리겠다. 그래서 네, 요건을 네.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2인까지 올라가면 8명이 되기 때문에 1월 초 탄핵이 공식화됐을 때는 네, 네. 헌재에서도 분명히 탄핵 절차로 돌입하는 데는 요건은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살짝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좀 탄핵에 성급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생각할 시간, 돌아설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탄핵안을 너무 빨리 발의했다. 그래서 10표 이상 찬성표를 좀 확보하고 발의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미숙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라든가 어떤 네.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르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네, 이런 네. 판단이 섰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91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1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8표는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네, 네.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친한파들의 움직임을 보고 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한파하고 친윤파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거의 내분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내의 문제고요. 네, 근데 네. 이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네, 네.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면 네, 네. 사실은 이제 6개월 안에 또 선거를 치러서 네, 네.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오로와 나싱이에요. 네, 네. 대통령을 가져가면 모든 걸 가져가는 거고요. 네.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모험을 당내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당론으로 정했다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히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들은 네. 바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구체화돼서 이렇게 국민의힘 전체 네.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비상계엄 충격으로 뭐 우리 지금 정치권도 지금 뭐 지역의 정치권도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자, 탄핵안이 뭐 비상계엄 사태, 일련의 사태를 겪고 또 탄핵안까지 추진이 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타격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자, 이번 사태가 우리 지역에 어떤 파장을 좀 불러올 거라고 보시는지. 예.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네. 사실 충청권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기대가 컸죠. 기대가 예. 컸고요. 또 일정 부분은 또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얻기는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과연 1년 반 뒤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는 네, 영향이 네. 어떻게 미칠 것이냐. 네.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예, 그 시간이 전에 너무 멀죠. 예. 국회 상황이라든지 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완전 시계 제로 상황.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깝게는 이제 지금 예선 전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 네.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를 넘길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정도로 네. 추진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현안 사업들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